오늘 이 홍명보 감독의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는 울산과 광주의 경기에서 울산이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가 하필이면 울산이 이번 시즌 처음으로 모든 대회 합쳐서 홈 경기에서 패배한 경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가 아무래도 라볼피아나 홍명보 감독이 어떻게 할까 관심이 많으셨을 텐데 오늘 경기를 보면 홍명보 감독의 축구가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광주보다 울산이 전력이 더 좋은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볼을 많이 가질 때가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광주가 내려앉는 모습도 나오니까 한국이 3차 예선에서 하는 축구는 어쨌든 상대가 내려가 있고 우리가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느냐 이거를 봐야겠죠. 그리고 그게 라볼피아나 뭐 이런 명칭을 썼지만 사실은 유동적으로 3백을 만드는 게 많은 팀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오늘도 홍명보 감독이 좌우 측면에 김민우, 강용구 가운데로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광주가 수비 라인을 만들고 있을 때 끌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운데로 들어와요. 그리고 윤일록, 이명재 높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보야니치 같은 선수들이 중앙으로 내려오면서 임종은, 김기희 3백을 만들죠. 왜 이렇게 3백을 만드냐? 풀백을 높게 올리면서 측면을 넓게 쓰기 위한 전형을 만드는 거예요. 경기장을 넓게 쓴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중앙에도 선수들이 몰려 있으니까 요 가운데를 지키다 보면 측면이 열리고 그리고 측면으로 끌려나가면 가운데 선수가 많으니까 가운데가 열리고 이런 이지선다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이런 3백을 만들 때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뭐 3백을 이명재가 약간 이제 풀백이지만 가운데로 들어와주고 윤일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냥 차라리 측면 공격수가 벌려주는 변형적인 3백.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그냥 단순하게 라볼피아나 그냥 가운데로 한 명만 무조건 들어간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라볼피아나 전역을 쓰면서 수비를 끌어냈다가 이제 공략을 하는 그런 형태를 홍명보 감독이 오늘 경기도 보여줬어요. 센터백 2명이 있는데 미드필더 1명이 내려옵니다. 측면으로 센터백이 약간 벌려줘요. 그러면 풀백들이 높게 올라가는 거죠. 오른쪽에 윤일록, 왼쪽에 이명재. 풀백이 거의 공격수처럼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3백을 만들고 풀백을 높게 올리고 그러면 가운데에 선수들이 뭉쳐져 있다. 이게 바로 라볼피아나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볼피아나가 뭐 저렇게 정석적으로 갈 때도 있고 풀백이 3백 만들기도 하고 이런 전술은 누구나 씁니다. 왜냐하면 수비를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경기장을 넓게 쓰면서 수비를 유인하는 동작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유인하는 동작에서 울산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장면 보시면 처음에 울산이 2명의 이제 수비수가 있어요. 풀백들이 올라가고 있을 때 미드필더에서 1명이 내려오기 시작하죠.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3백이 되면서 넓게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주 입장에서는 2명의 이제 공격수가 압박을 하는데 3명이 되니까 모든 선수를 압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산이 이렇게 결국에는 미드필더가 내려오니까 넓게 위치하죠. 그리고 풀백도 높게 올라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광주의 수비가 경기장을 이제 울산이 넓게 쓰면 약간 이제 끌려나가지겠죠? 끌려나가는 순간 요 라인 사이에 좀 공간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때 요 라인 사이로 패스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가운데로 들어가고 중앙 지역에 선수가 많으니까 중앙 지역에서 볼을 소유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홍명보 감독이 원하는 라볼피아나인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3백이 되고 이번에는 이제 미드필더가 약간 측면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수비가 중앙에 모여 있으니까 측면으로 먼저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줬을 때 안쪽으로 그리고 주민규가 버티고 측면으로 넘어가죠. 여기서 측면에서 볼을 받은 선수가 수비가 여전히 안 끌려 나오니까 약간은 수비가 쏠리기 시작할 때 바로 반대편에 있는 윤일록에게 넘겨줘요. 그래서 경기장을 넓게 쓰면서 상대 수비를 흔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 라볼피아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어쨌든 3백을 만들고 4백 만들면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뿐만 아니라 오늘 이정효 감독도 자주 이렇게 써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라볼피아나, 뭐 빌드업 1위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백을 쓰든 뭐 4백을 쓰든 아니면 라볼피아나를 쓰든 아니면 변형 3백을 쓰든 상대 수비를 얼마나 잘 흔들어 놓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고 홍명보 감독의 단점이 뭐 라볼피아나 3백 이거 쓸 때 약간 유연함이 없어요. 상대가 어느 순간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익숙해진다는 뜻은 3백을 만들었는데 모든 그 선수들이 어디로 갈지 다 예측이 되니까 압박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라볼피아나 상대 수비를 뭐 끌어내는 거 못하면서 볼을 뺏기는 거예요. 광주가 수비라인 만들고 있으니까 울산이 수비라인에서 볼을 공급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미드필더가 내려가죠. 그러면서 3백 만듭니다. 넓게 위치하면서 수비가 이렇게 되면 모든 공간을 압박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광주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경기장을 넓게 쓰면 이 넓은 공간을 다 커버를 하다 보면 공간이 생기니까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경기장을 넓게 쓴다는 건 상대 수비가 끌려 나오지 못하게 이 공간을 다 커버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공간이 생기니까 패스. 그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울산이 3백을 쓴다고 막 끌려 나가요. 끌려 나가면 요 중앙에 공간이 생기니까 그러면 이제 울산이 편안하게 그냥 가운데로 볼을 넣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광주가 한두 번 이제 당하다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1대1로 붙어버려요. 한 명 한 명씩. 그러니까 뭐 3백을 쓰든 경기장을 넓게 쓰든 한 명 한 명씩 붙어버리니까 여기서 줄 데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울산이 측면으로 이제 볼을 돌렸는데 광주의 선수들이 한 명씩 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볼을 전진시키지 못하고 백패스. 그리고 백패스를 했다가 줄 데가 또 없어요. 광주의 선수들이 한 명씩 지금 붙어 있죠. 그래서 또 백패스. 그 다음에 줄 데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조현우 골키퍼가 뻥. 근데 뻥 차면 당연히 이 롱패스는 정확하지가 않죠. 이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울산이 뭐 라볼피아나 변형 3백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임생 이사가 아무리 해도 울산 경기를 보시는 분들, K리그 팬분들은 울산이 빌드업이 그렇게까지 좋은 팀이라고 못 느끼거든요.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그래요. 뭐 라볼피아나 변형 3백 써도 이게 너무 투박해요. 유연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상대가 대응을 하기 시작하고 여기서 이제 당황하면서 볼을 뺏기고 반면에 이정효 감독의 축구 이정효 감독도 3백을 기반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정효 감독은 뭐가 다르냐? 유연함이 다르죠. 그냥 딱 3백 만들어 놓고 시작 이게 아니라 포백 3백 포백 3백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면서 상대 수비를 흔들어 놓는 작업을 너무 잘하죠. 그게 이제 그 이정효 감독의 뭐 특징이고 그리고 이정효 감독이 이제 좋은 평가를 받는 부분 중에 하나죠. 이 장면 보면 광주도 3백이잖아요. 순간적으로 두현석 선수가 측면에 있다가 빌드업을 할 때 안 풀리니까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수비가 가운데로 또 끌려 나와요. 울산의 수비가.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씩 지금 붙는 상황에서 울산이 순간적으로 앞에 있었던 선수가 내려오면서 이 공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수비가 끌려 나올 때 바로 이 공간을 패스. 그리고 이제 앞쪽에 있는 그 울산 선수들의 움직임 보면 최경록 선수 투톱에 가깝게 있다가 내려오고요. 그리고 미드필더 한 명이 여기서 올라가요. 유연하게 지금 움직임을 가져가죠. 그리고 여기서 볼을 잡은 다음에 최경록 선수가 내려오면서 여기서 볼을 잡습니다. 풀어나가는 패턴이 어쨌든 계속 스위칭이 되면서 굉장히 유연하게 나와요. 이 장면도 앞쪽에 있었던 최경록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미드필더가 순간적으로 3명이 되죠. 그러니까 패스 선택지가 많아지고 패스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이제 2명에게 끌려 나가면서 한 명이 비게 되죠. 그러면 중앙에서 볼을 받은 다음에 전개, 볼을 받아서 또 뛰어 들어가는 선수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려왔었던 이건희 선수가 내려왔다가 최경록 선수가 뛰어가면서 수비를 밀집시키니까 순간적으로 이 뒷공간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최경록 선수가 수비를 끌어낼 때 뒤에 있었던 선수가 뒷공간 침투, 이 공간으로 패스. 그러면 이 뒷공간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런 장면 보시면 아까 그 홍명보 감독의 축구와 이정효 감독의 축구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설명을 할 때 움직임 자체가 유동적으로 이루어지느냐, 똑같은 3백, 변형 3백을 만들어도 3백이 되냐 포백이 되냐,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유연하게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가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일단 오늘 홍명보 감독이 이정효 감독에게 그런 유연함, 빌드업이 좋냐 안 좋냐 결국 그걸 결정하는 건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느냐 못 무너뜨리느냐잖아요. 이정효 감독이 빌드업 1위 팀 홍명보 감독을 이겼다. 그래서 오늘은 홍명보 감독이 라볼피아나 빌드업 1위 뭔가 이제 그런 명함이 생겼는데 그 명함에 걸맞지 않는 빌드업을 보여줬고 득점 나올 때 보시면 광주가 진짜 유연해요. 이 장면을 보시면 한 명의 선수는 내려오고 한 명의 선수는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내려오는 선수를 울산의 선수들이 놓쳤어요. 그러면서 이 공간으로 일단 패스가 들어가고 그리고 볼을 받자마자 다른 선수가 측면으로 또 돌아뛰기 시작합니다. 아주 유연하죠?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 볼을 잡고 돌아섰는데 한 명의 선수는 반대편으로 나가고 시선이 이쪽으로 쏠릴 때 위쪽에 있었던 최경록이 내려와요. 그러면서 볼을 받아줍니다. 정말 유연하죠? 그러면서 최경록 선수가 볼을 받았어요. 이때도 앞쪽에 있는 이건희가 뛰고 그리고 돌아뛰고 있었던 정호연이 계속 반대편으로 뛰어줘요. 그러니까 수비가 끌려나가는 순간 가장 뒤에 있었던 이희균 선수가 뒷공간으로 뛰기 시작하는 거죠. 스위칭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최경록이 볼을 받을 때 수비가 그냥 끌려나가니까 끌려나갈 때 뒷공간 침투, 이 공간으로 최경록의 패스 들어가면서 이희균의 득점.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스위칭 작업이 이정효 감독의 광주에서는 정말 많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라인 브레이킹, 공격 상황에서의 콤비네이션 플레이 이런 유기적인 장면들이 오늘 울산은 나오지 못했다. 그리고 후반전 들어서 특히나 광주가 아무래도 변화를 줄 수 있는 카드도 적고 울산은 아무래도 전력이 강하다 보니까 울산이 계속 마지막에는 공격을 했어요. 광주는 내려앉았죠 마지막엔. 여기서 홍명보 감독의 가장 큰 문제가 월드컵 예선을 하면 당연히 상대가 밀집 수비를 만들 때가 많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3백, 라볼피아나 그런 거 다 상대 수비를 끌어내고 무너뜨리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광주가 밀집하면서 수비를 할 때 이 수비를 울산이 못 무너뜨립니다. 이게 홍명보 감독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이 앞쪽 라인에서 이 공격수들이 사이사이 공간에 있을 때 여기서 뭔가 세밀한 플레이 안 나옵니다. 그냥 주민규한테 줘요. 수비가 이렇게 몰려있는데 그러면 주민규가 받았을 때 주민규가 버티긴 하는데 상대 수비가 이렇게 많은데 이 공간으로 준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주민규라도 여기서 뭐 주민규가 4-5명을 혼자서 막 무너뜨릴 수는 없잖아요. 똑같거든요. 월드컵 예선에서도 아무리 손흥민이라고 해도 이 가운데 공간에서 4-5명을 혼자서 막 이렇게 막 무너뜨린 다음에 골이 안 나와요. 공격수가 볼을 잡았을 때 이렇게 둘러싸이는 장면이 아니라 상대 수비를 끌어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비가 만들어져 있고 울산 선수들이 이렇게 이제 둘러싸고 있죠. 여기서 안쪽에 있는 선수들이 가만히 서 있으니까 끌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쪽으로 패스가 들어갔을 때 바로 광주에게 압박당합니다. 둘러싸여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들어갔다가 다시 백패스. 이런 움직임이 없다는 게 홍명보 감독의 가장 큰 단점이거든요. 그 이임생 이사는 빌드업 1위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빌드업이 결국에는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데 의미가 있고 그런 모습을 오늘 울산이 못 보여줬고 그러면 울산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냐 마틴아담이 팀을 떠나기 전에는 주민규 있고 여기에 더해서 마틴아담까지 그냥 넣어요. 그 다음에 크로스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도 결국에는 후반전 마지막에 울산이 크로스를 엄청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전반전 크로스고 이게 후반전 크로스예요. 전반전에는 크로스가 한 번이었죠. 왜 그러냐면 광주가 라인을 올려서 압박하고 울산이 이 공격 라인으로 못 들어오니까. 근데 후반전에는 광주가 내려앉으니까 공격을 하는데 대부분의 공격이 크로스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크로스가 이게 한눈에만 봐도 후반전에만 21개가 나왔거든요. 크로스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수비를 끌어낸 다음에 크로스를 못 올린다면 그러면은 사실은 투박한 축구가 되는 거거든요. 최근에 이제 울산의 축구가 어쨌든 성적은 괜찮지만 답답함이 느껴졌던 거. 바로 그게 이제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우려가 되는 건 3차 예선에서 이제 조만간 만날 팔레스타인, 오만 다 템백하고 이럴 거예요. 그러면 과연 무너뜨리는 걸 과연 홍명보 감독이 잘 가져갈 수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이임생 이사가 얘기를 했었죠. 박은호 감독을 선임하지 않았던 이유. 라인을 너무 올렸는데 올리면 역습당하는 거 아니냐. 분명히 그런 얘기 했죠? 그런데 이제 오늘 경기 보면 울산의 압박이 좀 많이 없습니다. 울산의 압박이 약하다 보니까 너무 편안하게 광주가 풀어나갈 때가 많아요. 특히나 마지막 즈음에 공격을 할 때 너무 올라와서 공격수들은 많은데 앞쪽에서 압박을 못해서 압박 1위라고 보기에는 1위급의 압박은 아니거든요. 이 장면도 보세요. 이 장면이 뭉쳐있잖아요 선수들이. 광주가 백패스를 해요. 그러면 이 뭉쳐있다가도 볼이 넘어가는 공간으로 다 같이 달려가야죠. 근데 이 다음 장면 보면 울산 선수들 몇 명은 달려가고 있는데 나머지는 뭉쳐있어요. 순간적으로 광주가 볼만 한번 뺐다가 반대편으로 넘기면 이 공간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광주가 이 공간으로 빌드업을 합니다. 볼 전개를 해요. 그리고 선수들이 다 이 공간에만 아직도 몰려있으니까 그냥 가지고 올라와요. 여기서 볼을 잡은 선수가 다음 장면 보면 하프라인 넘어서 넘어옵니다. 아무도 안 막아요. 다음 장면 끝까지 올라갑니다. 끝까지. 아무도 압박을 안 하고 있다가 페널티 박스 주변에 가니까 그제서야 이제 선수가 붙을 수가 있죠. 이런 모습 보면 과연 이게 그 이임생 이사가 말하는 압박 1위 축구냐. 그리고 박은호 감독을 선임하지 않은 게 역습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랬는데 오늘 울산의 축구는 우리가 국가대표팀 경기로 치자면 두드리다가 역습을 당할 것만 같은 축구예요. 오히려 광주의 그 이정효 감독이 확실하게 보여준 게 어떤 거냐면 압박도 오늘 보여줬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광주가 뺏겼어요. 근데 뺏기자마자 주변에 있던 광주 선수들이 요 뺏긴 공간으로 몰려들기 시작해요. 바로 반대로 울산은 여기서 이제 볼을 전개할 때 빌드업 패턴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벗어나질 못하죠. 그래서 달려드는 거 보이죠? 광주 선수들이. 이 공간에서 좁히기 시작하고 울산이 갇혔어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뺏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광주가 공격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이정효 감독이 홍명보 감독 상대로 빌드업 더 잘한다는 거 보여줬고 압박 더 잘한다는 거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홍명보 감독은 이제 오늘 경기만 보면 압박이라던가 이런 빌드업 패턴에 관해서 그렇게까지 인상적인 모습을 못 보여줬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다. 뭐 홍명보 감독이 잘한다 못한다를 일단은 그걸 떠나서 너무 홍명보 감독을 조롱거리로 만들었어요. 그냥 정상적으로 이제 뭐 절차를 거쳐서 선임이 되고 그랬다면 보내주는 경기 뭐 이런 걸 수도 있는데 라볼피아나, 변형 3백 속이려는 그 의도가 담기면서 나오는 전문적이고 싶은 것처럼 보이는 단어들. 홍명보 감독 라볼피아나 어떤지 보자. 얼마나 빌드업 1위라고 하던데 압박 1위라고 하던데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러니까 이 경기가 그냥 이제 뭐 광주와 울산 이 경기가 아니라 홍명보 감독의 축구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느냐 평가를 하는 경기가 되고, 그러니까 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 광주의 축구가 빌드업적인 부분, 압박적인 부분 더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홍명보 감독이 조롱을 당하면서 벌써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절차도 무시하고 면접도 안 보고 그냥 감독을 선임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나 보자. 이거는 우리 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에게 어쨌든 감독직을 맡길 때도 분위기를 잘못 만들었다. 이렇게까지 분위기를 만들어놨으면 사실 홍명보 감독은 부담감이 엄청나요. 오만전, 팔레스타인전 9월달 준비할 때 또 이제 그런 얘기 나오겠죠. 얼마나 라볼피아나 준비 잘하나 보자. 얼마나 변형 3백 잘하나 보자. 경기력 조금만 안 좋아도 온갖 욕을 다 먹겠죠. 브리핑 할 때 되도 않는 그 뭐 라볼피아나 뭐 이런 빌드업 1위 괜히 그런 말을 해서 지금 상황도 너무나 안 좋아졌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경기는 홍명보 감독이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참 실망스러웠고 우리 국가대표팀 경기가 우려되기 시작한다.